자,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특집 새로운 코너 속에 코너가 있습니다. 자, 후보님의 인생 역정 스토리를 짧은 라디오 드라마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이른바 라디오 인쇄극장, 이런 코너입니다. 자, 원래는 4부 코너인데 이 내용이 우리 청취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보여서 재밌겠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3부에서 먼저 다뤄보는데요. 정병국의 인생극장. 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인생극장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그 예능감을 선보이시는 기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때는 바야흐로 1999년. 당시 30대와 40대 초반으로 열정 가득했던 세 남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었다.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에서 만난 세 사람은 당시 한나라당 내 보수 혁신 갈등을 일으키며 개혁의 중심에 서면서 차세대 리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유명한 남원정 트리오로 불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14년 뒤 2013년 2월 남경필은 정병국을 만나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기를 권하게 된다. 형은 정치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다고 도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1년 뒤 2014년 2월 밤 12시 한 맥주집. 당시 다시 조우한 두 사람은 남경필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 듣게 되는데, 형, 나 말이야, 당 지도부에서도 거듭 요청이 들어오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 미안해요. 남경필의 권유로 작년 8월부터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해온 정병국은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안한 짓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 결정을 이미 다 했구만. 어떻게 결론을 내리던 후회 없는 선택이 됐으면 해. 며칠 뒤에 다시 만난 두 사람. 남경필, 이번에는 우리 둘이 싸우는 게 어색하잖아. 형, 나 밀어줘.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네가 얘기했잖아. 형은 편하게 정치를 한다고. 나도 이제 힘든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정치 생명을 건 승부를 하겠다는 얘기야. 네가 정치 생명을 건 승부를 하라고 했잖아.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경선, 치열한 정책 토론을 해보자. 제 절친이 오늘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줄이야. 그러나 인생은 항상 그런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재밌네요. 정말 그 예능감이 뛰어나신데요. 그래요? 네. 근데 흔히 이제 어떤 정치인의 이미지, 요즘 뭐 이미지 정치라고 합니다만은 상당히 이미지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 정치를 가볍게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국민과의 소통 면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 없는 이미지 정치가 문제죠. 그렇죠. 네. 자, 경기도지사 하라고 이 떠밀고는 자신도 후보에 나온 절친 남경필. 자, 남경필 후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남 후보가 경기지사 출마를 결심한 후에 정 후보를 맥주집으로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앞에서 나온 대로 어떻게 이거 다 저희들이 오픈한 내용이 아닌데 알려졌죠? 네. 뭐 정 의원님 아니면 남경필 후보 쪽에서 오픈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아닌데.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면 말이죠. 정말로 그때 나눈 얘기, 정말 청취자분들이 아직도 못 들어본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얘기를 오갔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출마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남경필, 우리 남원정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극복해왔고 네. 그것을 도전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와서 가장 그러한 가시밭길을 가장 심하게 걸었던 사람이 남경필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꺾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네. 하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좋은 얘기를 했지만 예. 막상 정 후보에게 경기도지사 출마를 권유한 것도 남경필 의원이었고 그다음에 두 배수로 압축될 때도 뭐 제일 축하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예. 자, 좀 억울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정 의원 보고 나오라고 해놓고 이제 내가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억울하다기보다는 화가 났죠.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는 것은 정병국이가 어떻게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었고 네. 우리 남원정이 나름대로 어떤 역할 분담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을 하는 정치적 목표가 있었고요. 그러한 한 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남원정이라고 하는 그동안 10여 년 넘게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한 일주일 정도는 실질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예.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 바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안철수 신당이 포기를 하고 새로운 민주당과 통합 신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시점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국민들의 열망을 받았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안철수 현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새정치라고 하는 것을 처음 썼던 사람들이 우리 남원정인데. 새정치의 원조. 그렇죠. 새정치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새정치 수요 모임이거든요. 네. 저희 남원정이 썼던 건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비록 같이 경쟁을 하지만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모형의 새로운 경선 문화를 네.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시 연락을 하게 됐고 그 시점에서 원희룡 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같이 또 생맥주집에 모였죠. 네. 모여가지고 또 원희룡 의원 출마를 선택을 잘했다. 꼭 승리해라. 네. 격려도 하고 그리고 남경필 의원과는 만약에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풀고 가지 않으면 정말 이제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적 측면까지 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싸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하는 생각을 갖고 그간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인간적인 측면은 인간적인 측면이고 정치적인 측면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하자 이렇게 함께 논의를 했죠. 네. 자, 두 분의 경선을 이름해서 외나무다리 경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옛날에 절친이 지금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사실 지금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남경필 후보가 좀 앞서는 게 사실인데 예. 자, 외나무다리 상대방을 떨어뜨려야 이 경선이란 공천이란 이곳으로 목표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외나무 다리를 만든 사람이 그 여론을 타게끔 돼 있던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는 그 여론을 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외나무 다리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저는 꾸준하게 그 길을 닦아왔고 그러면서 1250만을 도정을 이끌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죠. 네. 따라서 결국은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누가 더 준비된 후보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할 것이고요. 결국은 외나무 다리는 정병국에게는 탄탄한 대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아름다운 경선을 약속하시고 오직 정책으로 대결하자. 자, 예. 이랬는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병국 후보의 이 정책, 이게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이 부분은 3부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의원님 혹시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까? 노래요? 네. 아, 예. 제가 그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우리 경기도민들께 1시간을 되돌려 드리겠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갖게끔 하겠다 네. 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네. 따라서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게 영화 파파로티의 삽입곡인데요. 네. 이 곡을 좀 들었으면 싶은데. 네. 영화 파파로티 삽입곡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경기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 바로 정병국 도지사.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죠.